네, 어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영화 인기에 힘입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이 열풍에 소환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단종 역할을 자주 맡았던 원조 단종 정태호 씨입니다.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많죠. 저는 스릴러 장르 얘기해보고 싶고요. 네. 아이돌로 보이지만 아이 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싶었어요. 날개. 날개? 네. 무겁지만 나를 날게 해주는 날개. 네, 아역 배우들은 크는 걸 이렇게 저희도 같이 보다 보니까 뭔가 이웃집 청년처럼 같이 자란 느낌이 좀 드는데 정태호 씨가 단종 역할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조 단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번에 단종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훈 씨 같은 경우도 가수로 데뷔해서 이번에 제대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보니까 뭐 후배 단종인 박지훈 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지훈 배우가 이번에 단종 연기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배우들이 캐릭터를 맡으면 물론 역사 속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가 스포다라는 말을 하면서 각자 우리 국민들이 단종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이미지가 있겠지만 배우들이 그 단종을 그 드라마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어디에 중점적으로 조명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박지훈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눈빛이 참 좋다고 느낀 배우인데 단종을 훌륭하게 잘 해석해서 표현해 준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해석하는 단종은 굉장히 불쌍하고 어리기만 한 왕이 아니라 짧은 생애 속에서도 최소한 왕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예. 12살, 17살 때 2번 단종을 연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드라마 한명에서였고 17살 때는 드라마 왕과 비에서 연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연기했던 단종은 그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이미지로 묘사가 됐다면 왕과 비에서는 그 김민정 배우랑 정순왕후 커플로 나왔었거든요. 17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어떤 역사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 묵묵하게 감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했었어요. 저는 한명회는 저도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왕과 비에서 단종을 연기했던 원조 정태호 배우의 연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어린 마음에 그 커다란 사슴 같은 눈망울로 숙부에게 숙청을 당해야만 하는, 그렇지만 권력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둘 다 세조를 좀 미화한 드라마였는데 그 왕과 비에서 세조가 꿈에서 단종이 숙부 너무 추워요 꺼내주세요 하니까 막 울면서 그 무덤을 파헤치는 그런 명장면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어떤 단종을 슬픔을 너무 잘 표현했던 그런 정태호 배우가 후배 박지훈 배우의 연기에 이렇게 호평을 해준 것도 박지훈 배우가 흥행에 성공하는 어떤 열쇠로서 연기를 한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같은 인물을 연기한 배우들 간에는 왠지 모를 끈끈함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올해 첫 천만 영화 탄생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속도가 심상치 않은데요. 3일절인 어제 하루에만 약 81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9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많이 흔하게 알고 있지만 단종은 어떤 왕이었나? 어떤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었을까? 그때 어몽도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용희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감동과 여운이 진하게 남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유해준 배우도 워낙 유명하지만
박지훈 배우 같은 경우는 아이돌 가수로 유명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배우 영화의 배우가 되게 되면은 배우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게 되는 거고 더 유명한 건 또 장항준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 감독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 안진용 기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속도상으로는 1000만 관객이 좀 유력한 것 같은데 오늘은 900만을 돌파를 했다고 하네요. 네, 지난달 4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하루에 80일만입니다. 개봉한 지 4주째 접어드는 영화가 이 정도의 관객몰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볼 경쟁작이 많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900만 관객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라면은 이르면은 이번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이면 1000만 영화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2년 만에 1000만 영화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지난해는 14년 만에 1000만 영화가 실종이 됐었는데 직전 1000만 영화는 범죄도시 4였습니다. 그 작품 이후 2년 만에 새롭게 1000만 영화가 또 탄생하면서 한국 영화 시장에 다시금 이렇게 단비를 내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사전에 좀 여쭤봤더니 여기 계신 패널분들 중에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 꽤 많은데 성치훈 부대변인도 영화를 보셨다고 해요. 네.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사실 스포일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사실 2번이나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해진 씨가 할 수 있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웃음거리 그리고 박지훈 배우가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눈물. 그러니까 웃다가 울다가 나오게 됩니다. 2번 갔을 때 다 그 극장인 다른 분들이 다 웃다가 마지막쯤 되면 다 훌쩍훌쩍하면서 울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극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장항준 감독이 그 개그 요소를 중간중간 넣었던 것 같고 그것들을 유해진 배우가 정말 200% 살려냈기 때문에 지금 흥행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전 2번 보면서 똑같이 재밌고 똑같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 영화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은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개그맨이나 방송인 아니야 하실 만한 분인 것 같은데 사실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지난 1월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1000만 관객이 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안 될 줄 알고 공약을 내건 것 같아요. 전화번호 바꾸고 개명하고 성형하고 귀화해서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곧 1000만 관객이 돌파할 것 같다 보니까 이 1000만 공약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주워 담을 거냐 이런 우스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이 장항준 감독의 1000만 공약에 대한 왈가왈부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배우도 그렇고 관객도 그렇고 그 감독도 그렇고 개봉 전에 1000만 공약을 딱 하고 그게 진짜 달성이 되면 다들 지키거든요. 뭐 비키니를 입고 내가 방송하겠다라는 것도 모 배우는 지켰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항준 감독의 경우에는 기화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느냐. 그리고 본인이 요트도 살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이 곧 예정이 되어 있는데 출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주워 담을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아마도 1000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잖아요. 영화계에서 요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던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또 재미난 표현으로 저 공약들을 잘 주워 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항준 감독은 유명 드라마 작가죠. 김은희 작가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채널A 4인용 식탁에 출연해서 과거 일화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못 살았던 때는 결혼해서 독립한다고 셋이 꽐라되게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그 미키라고 요크셔 테리어가 있었는데 미키가 우기를 문 거야. 강아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소리 빽지는 거야. 야! 나는 또 그 상황에서 야 오빠 친구한테 뭐 하는 짓이야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얘를 보고 있더라고. 은희가 따질 때는 거야. 장항준 감독은 방송에서 와이프인 김은희 작가 얘기를 꽤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4인용 식탁에서도 아내와의 일화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다들 와이프 덕에 그냥 호강하는 남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웃으면서 받아 넘긴 적이 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내 앞에서 좀
그래도 목에 힘을 좀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분이 와카남이라 불렀습니다.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라고 예. 해서 이 김은희 작가의 카드를 쓰고 다닌다는 얘기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스럼없이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작품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아내를 위해서 카드를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천만 감독에 등극하면 여러 장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이 작품 사실 장항준 감독이 사극 연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때 아내가 김은희 작가가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장항준 감독 같은 경우는 아내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감독 활동을 좀 적게 할 때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해왔었고요.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장항준으로 태어나고 싶다. 왜냐면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전에 술자리를 가도 항상 집에 갈 때 되면 2만 원만 5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챙기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으로 살 것인가 장항준 감독으로 살 것인가. 이때 장항준 감독이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 감독으로서 봉준호 감독은 굉장히 고뇌가 많고 고충이 클 것 같은데 장항준 감독은 인생을 정말 즐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장항준 감독이 이제 천만 감독이라는 날개까지 달게 되면은 그야말로 장항준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절친으로 알려진 가수 윤종신 씨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농담도 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사실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장항준 감독의 미담으로 알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어서 이것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빠가 된 이번 영화에 출연한 단역 배우에게 주소를 보내보라라고 하면서 기저귀 2박스를 선물한 일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무릎을 꿇린 거라서 갑질로 보일 수도 있는데 갑질이 아니고요. 내가 여행 경비를 대줄 테니 유럽에 같이 가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농담을 던졌다는 겁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지금 미담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것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항준 감독이 가지는 대중들에게 이미지가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잘 흥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참 재밌는 사람, 유쾌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영화도 굉장히 이제 흥행을 하다 보니까 대중들 사이에서 아니면 뭐 스태프들로부터 이런 미담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감독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의 총 책임자로서 뭐 어떤 배역을 맡은 뭐 배우 하나, 스태프 하나 챙기기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지나가는 말로 악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끝까지 문자를 이렇게 보내서 기저귀 뭐 쓰냐까지 물어보면서 저렇게 기저귀를 선물로 해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현장을 얼마나 좀 살뜰히 챙기는 감독인가라는 것이 느껴지고 영화 성적이 뭐 좋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다 보니까 스태프들에게도 이렇게 통 크게 유럽 여행 경비 쏘고 이런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곧 천만 영화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